9월과 1993년 1월 28일 도전님께서는 수도인의 생활 태도와 도통의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도인은 상제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야 하며 모든 말과 행동은 수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도문 내의 예의, 존중, 그리고 해원상생의 원리가 실천되지 않으면 도통도, 운수도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도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1992년 9월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우리 도인들은 누구나가 대운대통 큰 운수를 원하고 도통을 목적으로 수도한다. 우리 도인들은 생활하는 것이 수도다. 수도가 곧 우리의 생활이다. 생활에는 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들어간다. 도인의 일동일정이 모두 수도다. 수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면 행동과 처신이다. 도인 간에는 서로가 존경하고 나가야 한다. 임원부터 평도인까지 일동일정이 도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선교감이 잘해야 밑에 수반도인들이 잘한다. 밑에 도인들이 배울 것이 없고 밖에 사람이 볼 때도 도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면 안 된다. 서로가 존경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임원 체계를 쫓아서 나가야 한다. 윗임원이라고 밑에 임원을 시키거나 말을 할 때 하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사회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인들이 선우각이라는 것 때문에 말은 고사하고 욕지거리와 심지어는 두드리는 일이 있다. 이것은 용서 못한다. 수도도가 생활인데 오히려 죄를 짓고 나간다. 잘못하면 죄다. 선각 임원이라고 후각 임원에게 종 부리듯이 타창케 하면 안 된다. 뭐하면 손찌검까지 한다. 지금도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도 안 그런다. 자식도 손찌검하면 굉장하다. 형제간에는 더 그렇다. 윗사람은 밑에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밑에 사람도 윗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믿고서 잘 되라고 하겠지만 반감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퇴보다. 그러므로 일동일정을 수도라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 밑에 임원이라고 화가 나면 욕지거리를 하고 심하면 손찌검을 한다. 외수끼리 내수끼리 일하면서 서로 상의하면서 일이 잘못되면 소리는 지를 수 있어도 손은 못 대는 것이다. 내수끼리는 밑에 평도인에게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외수는 그렇지 않다. 옛날부터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말을 존대해서 한다. 화가 나도 상을 찡그리면서 얘기하는 정도지 더 이상은 없다. 내 입장이나 수임원이나 방면임원이나 같다. 반말을 하지 마라. 말뿐이 아니다. 소리 지르는 것은 보통이고 손찌검까지 한다. 한 가족 간에도 안 그러는데 도인이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서로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기가 포덕했다고 자기 도인이 아니다. 도인이라면 누구나 상제님의 도인이다. 상제님의 사람이니 서로가 귀중한 사람인 것이다. 수도에 나갈 때 누구나 도통군자가 될 사람이다. 학교 선생이라도 학생 가르친다고 막 함부로 못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도인하니까 도인이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만 도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수도가 된 사람 즉 밖에서 볼 때 수도를 충분히 해서 도통군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 서로가 생각할 때 귀중한 사람이다. 내수 임원끼리도 밑에 사람을 때리는 것이 보통이다. 자식이라도 때리지 않고 맞지도 않는다. 수도하면서 제일 중요하고 안 지키면 안 될 것이 그것이다. 옛날 왕가에서 왕의 자식을 대군이라 했다. 어린애라도 왕자로서 예를 표했다. 첫 왕자인 임금의 아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했다. 왕자들도 함부로 못한다. 밑에 사람에게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지존이다. 나도 그분에게서 낳고 다른 동생들도 그분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함부로 안 한다. 귀중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존중한다. 사가에서 형제간에도 서로가 이놈아 하는데 그것도 틀리다. 자기 자식이 아닌 아들에게 이놈의 자식이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이놈이 된다. 무식해서 그렇다. 개새끼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가 개새끼란 말이냐? 임금의 맏아들은 세자다. 세자는 임금도 함부로 못한다.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곧 나라의 왕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한다. 왕가에서는 서로가 존대한다. 서로가 지존의 자손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 심지어 사가에서도 그렇게 못한다. 도인들은 서로가 운수를 보고 가기 때문에 상제님의 아들이라고 보면 된다. 상제님의 도인이지 내가 포덕했다고 내 도인이 아닌 것이다.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그것보다 큰 죄가 어디에 있겠느냐. 도인은 자기 나름대로 수도를 해서 도통을 할 수 있는 도인의 자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다. 평생을 해도 다 모르는 것이 우리 도인기시다. 철 모르는 아이를 생각하면 된다. 서로가 가르치고 배워나간다. 서로가 알려고 하고 서로가 훌륭하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도 존대하고 존경해야 한다. 서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교감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된다. 선교감은 최고의 임원이고 앞으로 도통을 한다고 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항상 밑에 평도인을 보면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평도인은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고 하면 윗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될 것인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업이다. 일을 나가다가 서로 잘못이 있어 화는 내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지만 소리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것이다. 왜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나? 우리는 깨끗하게 닦아야 보인다. 우리가 마음을 밝게 하면 그것이 도통이다. 도통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내 마음에 있다. 실제가 그렇다. 어렵지 않다. 맑고 깨끗하게 내 마음을 닦아 놓으면 저절로 밝아진다. 밝으면 보인다. 도통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앞으로 좀 전에 했던 내용의 얘기는 두 번 다시 않겠다. 잘 알아. 임금은 아들과 딸을 많이 둬야 한다. 즉, 울타리다. 많이 두면 정세를 잘 알 수가 있다. 왕실에서 여러 형제지만 서로가 어렵게 생각하니 서로가 귀중하고 서로가 존경한다. 서로가 높고 낮고 간에 존대한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지존이고 서로가 지존의 자식이므로 서로가 귀중하고 서로가 존경한다. 이것이 진리다. 내가 포덕시켰으니까 내 도인이다 생각하니 그렇다. 위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 귀중하게 생각하면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다. 일국의 왕을 비유해서 말했지만 우리는 상제님이다. 우주에서 제일 높은 상제님의 자식이다. 지존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귀한 사람들이다. 금싸라기 같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수도다. 주문을 잘한다고 꼭 수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순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이다. 수련하고 공부 올라가면 밖에 잡생각이 없다. 어느 정도 되었느냐? 보면 정신이 닦여져 있다. 30분만 데리고 있어 보면 멀고 가까움이 없다. 30분만 더 데리고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전생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기도반 시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순감하다가 방면 사업으로 나가면 나가서도 순감이다. 잘 이해해야 한다. 순감도 나에게서 직접 임명을 받는다. 상급 임원을 거쳐야 순감 임명을 모신다. 나가도 순감이다. 나가면 모른다. 그래도 나중에 쓰고 싶으면 하루만 하면 공부 기운을 쓸 수 있다. 그러니 그대로 순감이다. 상급 임원이 되어야 순감이다. 그러니 순감은 그 위다. 나갔다 해도 순감의 직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하루만 하면 그대로 쓸 수 있다. 밖에 나가서 잘해야 한다. 사업상 나가 보라고 한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 순감직이다. 임금의 아들이면 모두가 임금의 아들이니 서로가 존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존지엄하신 상제님의 사람이다. 서로 잘 알아. 어렵지 않다. 목적은 도통이다. 도인은 도통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지금은 도인이 없다. 앞으로 그런 것이다. 사회에서도 도인이라면 아주 높은 사람으로 안다. 사극에 봐도 그렇지 않더냐? 도인이라면 흰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지 않더냐? 남이 볼 때는 수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 수도라는 것은
한이 없다. 우리는 수도인이고 우리는 항상 도통을 받을 목적을 갖고 있으니 도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도란 마음을 닦는 것이다. 마음을 닦는 것은 무한한 소리다. 어림이 없다. 그것은 오직 수도다. 하나하나 알아서 그것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수도가 되는 것이다. 도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실제는 어렵고 쉽지는 않다. 마음을 많이 닦아 놓으면 도통이 바로 그곳에 있다. 순감들을 특수 수련시키면 안 좋은 것이 마다. 마에는 신마, 신마, 인마가 있다. 모든 것을 겪고 나간다.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면 마음이 밝아진다. 그럴 때 30분 정도 데리고 있으면 충분히 본다. 두 번째 30분이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시화는 법을 가르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 어려운 것은 수도 과정이 어렵다.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자연히 보는 것이 알아진다. 한 1년만 지나 보면 안다. 점점 더 좋아진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바로 알 수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뭐가 없다 하면 바로 만들어낸다. 어느 성감 간을 만들어 넣었다. 보통 일은 아니지만 어려울 것이 없다. 닦으면 된다. 마음을 닦으면 된다. 방면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약간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 순감에게 정신적으로 차이는 조금씩 있다. 그것만 이해해도 상제님의 도인이라는 것을 안다. 상제님, 그 어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귀중하고 소중하다. 금이 갈래야 금이 갈 수가 없다. 그것만 잘 이해하면 수도에 금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 학교에 도인 학생이 얼마 안 되더라. 한 50명이 왔는데 반이나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 도인을 원한다. 1명이든 2명이든 완전한 도인으로 만들어요. 교수와 임원과 우리 종단과 밖의 학생이나 우리 도인 학생이나 잘 맞아 나가면 잘 된다. 임직원은 대개가 임원이다. 대개가 상급 임원이다. 도인으로 그곳에 가서 있다. 그곳에 있어도 원직위는 종단의 직책이다. 학교에 가는 것은 여기 임원이 파견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원직책과 직위는 여기에 선교감이다. 학교 나가는 것은 파견 근무하는 것이다. 본인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자기 맡은 업무가 어딘가 못하다 하면 본래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 된다. 우리의 생활이 수도다. 해원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생활해야 한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돕고 하는 것이 해원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생활해야 한다. 밖의 사람에게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바깥 사람들이 해 뜨는 것을 구경하러 왔을 때 내가 있으니까 선감 한 사람이 저리 가라고 했다. 한 사람이 아니다. 전부가 다 그렇지. 사회 사람을 대할 때는 잘 대해야 한다. 대순진리회 하면 이제는 알고 있다. 이제는 사회의 평도 좋다. 우리의 원 목적이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 상제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을 다 구하러 오셨다. 오늘 내가 얘기한 것은 다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의 근본이다. 1993년 1월 2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임신년을 보내고 개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임신년의 잘잘못을 반성해서 교훈 삼고 개유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잘들 해 나가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를 서울 중곡동 도장에 두고 왔는데 여주 도장에는 충무부, 수도부, 재단법인 사무실을 옮기고 기획부는 중곡동 도장에 그대로 두고 교무부는 포천으로 옮기려 한다. 교무부는 포천대진대학교로 옮기고 연구소를 대학에 두려고 한다. 학교에서 교수도 가르쳐야 하고 대순종교에 대한 종교 과목도 있어야 하니 포천에다 두어야겠다. 옮겨서 사무집행은 2월 1일부터 하도록 한다. 방금 얘기한 대로 임신년에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좋았던, 싫었던 간에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발전을 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은 잘못을 버리고 새롭게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도장에서는 도의 행사나 업무가 있고 지방에서는 지방 사업이 있다. 지방 사업은
포덕 사업을 말한다. 잘 알고서 잘 나가야 한다. 도장은 늘 정결하고 신성해야 한다.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한다. 도장은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신명을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신성해야 한다. 신성이라 함은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모신 곳이므로 깨끗하고 청결해야 한다. 무엇을 치워서 깨끗한 것보다 마음가짐을 정결히 가져야 한다. 내가 알고 신명이 아는데 마음가짐을 헝클이게 가질 수 없다. 늘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 도장이므로 수도를 해야 한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꼭 공부만이 수도가 아니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는 것이 수도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드러나는 것이 공부다. 이곳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장은 늘 정결하게 하여야 하고 수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호를 한다. 수호란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도인의 제도, 법도를 살펴서 지도를 하는 것이다. 지도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호는 중요하고 어렵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혁신하여야 한다. 혁신은 지난 일의 잘못을 고쳐서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다. 무엇을 치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가짐, 정신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걸음 한 번을 걸어도 상제님과 신명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여기 순감들도 있고 큰 공부한 사람들도 있다. 도장 안에 들어오면 아무 대고 침 뱉을 곳이 없다. 속일 수가 없다.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사람이 잘못한 일은 시일이 오래가면 잊어버리지만 신명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신명 공판에 가면 다 드러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항상 반성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된다. 잘못을 반성해서 뉘우치고 잘 해나가면 된다. 알면 고칠 수 있다. 늘 반성해서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나가면 이것이 수도다. 이것이 어렵다. 포덕은 상제님의 덕화를 선양하는 것이다. 지방에 있어서 지방 사업은 포덕 사업이다. 포덕은 입도시키는 것만이 포덕이 아니다. 대순진리의 도인이라면 사회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알아줄 수 있으면 그것이 포덕이다. 사회에 나가서는 도인의 일동일정이 중요하다. 도인을 교화하고 만들어서 도인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즉, 도인은 한시라도 도통이 오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통이라 하면 도의 열의를 보이면 신명들이 응해주는 것이다. 바르게 닦은 사람에게 신명이 응해진다. 유리알처럼 맑아지면 그대로 보인다. 도인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만 도인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임원으로부터 수반까지 도문에 들어온 사람은 도통을 받을 수 있기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임원을 비롯한 도인의 책무인 것이다. 교화로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위압감을 주거나 두드려서 하면 안 된다. 교화는 우리 도의 진리라든가 우리 도의 법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항상 이해시켜서 충분히 알도록 하는 것이 교화다. 저 사람을 운수받고 도통을 받게 해주려는데 교화가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화인데 말로써 잘 이해시켜서 해야지. 이압감이 들어가면 척만짓는다. 우리는 도인, 비도인이고 간에 남을 대할 때 항상 존경해 주어야 한다. 도인을 지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위압감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말로써 이해시켜 주는 것이 있다. 원 근본은 말로써 이해시켜 알도록 해주는 것인데 윗사람이 위압감으로 아랫사람을 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남는 것은 척밖에 없다. 도를 믿어 나가는데 척신이 제일 무섭다. 사회에서 형제동기 간에도 형이 동생을 나무랄 때 감정이 있다. 서운한 감정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도 이놈의 새끼 나쁜 짓 한다고 몽둥이로 때리고 하면 자기 자식이라도 원망밖에 안 남는다. 즉, 척밖에 안 남는다. 야단을 쳐서 자식을 옳게 만들려는 경우가 있고 옳게 이해로써, 즉 말로써 잘 이해시키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무식해서 몽둥이로 때리고 하면 척이 온다. 그렇게 하면 도통을 받나 봐라 하면서 자신이 도통을 주듯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척이 온다. 척이 많으면 다른 사람은 물론 나도 운수를 받기가 힘들다. 무척 잘 산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근본 원리가 해원상생이다. 상생대도이다. 서로가 세워나가야 한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임원과 수반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운수도통도 바로 그 원리에 있다. 서로가 상생조화가 안 되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도 못 사는 것이다. 해원은 상생이 없으면 안 된다. 임원은 밑에 사람을 잘 인도하여 잘 가르쳐 운수도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원의 책무다. 위압감으로 하면 원망척밖에 안 남는다. 우리 버스의 색깔을 보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단청은 12색이 다른 색과 잘 조화되어야 산다. 어느 하나가 우뚝 솟아나면 다른 것이 다 죽는다. 그것이 딴 게 아니라 서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해원상생이라는 것은 해원이 아니고는 상생이 있을 수 없고 상생이 아니고는 해원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교화다. 서로 존경해야 한다. 허리를 굽히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중하고 남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경하면 이쪽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를 피로 씻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남을 존경해야 한다. 인망과 신망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제일이다. 인망과 신망을 얻어야 자리에 오른다. 수도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이다. 깨끗한 것을 나쁘다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 그러면 신명도 그렇게 한다. 즉, 인망과 신망을 얻어야 한다. 좋은 인망을 얻어야 한다. 즉, 잘함으로 해서 신명도 알아지는 것이다. 도통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망과 신망이다. 절대로 척지을 일을 하지 마라. 상제님께서 비인정이면 불가근이다라고 하셨다. 인정이 없으면 가깝게 하지 마라 하셨다. 딴 사람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동기간에도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수도에 나가는데 해원상생의 근본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항상 이 원리에서 생활해야 한다. 해원상생의 근본 원리가 평화다. 우리의 목표는 천하를 평화롭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밖의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끼리의 평화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평화가 없이는 단결은 있을 수 없다. 화목에서 나온다. 여러분은 잘 안 되고 있다. 대순진리의 실제로는 단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체로는 군인들도 힘든 우리의 자랑인 대학 건물 지은 것과 단청으로도 충분하다. 도인끼리는 서로 간에 부족하다. 그것 없이는 안 된다. 자기 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우리는 정신무장이 강하다. 하나 신경 쓰면 하나밖에 모른다. 그 정신이라면 지금 도통을 줘도 받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대순 전체로는 수도가 되어 있지만 사람 각각의 단결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해원상생의 근본 원리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해원상생은 딴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목이다. 평화란 서로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감정이 없으려면 서로가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서로가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방면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학교를 짓는데도 한 방면으로는 안 된다. 사람도 그렇고 재정도 여러분의 힘이 뭉쳐야 된다. 우리 이 도통인 운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 내 방면이 무슨 소용인가. 도인이면 길 가다가도 서로가 반가운 사람이다. 너 없으면 내가 도통을 못 받고 내가 없으면 내가 도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서로가 고맙다. 그것이 해원상생, 즉 상생대도의 근본이다. 무척이어야 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때를 기다린다 하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가 되어야 한다. 전부가 유리알처럼 맑아지면 그것이 바로 도통이다. 잡념이 없어야 한다. 그만큼 안 되었어도 내가 봐서 공부를 시켜 약 1시간 반 정도만 데리고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안다. 맑고 밝게 해야 한다. 밖에서 신들려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도 몸이 더욱 좋아지고
얼굴은 더욱 환해지고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체중도 늘고 소화도 잘 되고 한다. 귀신이 들리면 얼굴이 파래지고 이상해진다. 몸도 많이 축난다.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면 된다. 충분하게 휴식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자기들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포천이건 제주건 미국이건 바로다. 현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 딱 1시간 반이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없다. 1시간 반이면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막는 것이 척신이다. 척신이 남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원망 자체가 척이다. 회원 상생 대도의 제일 큰 것이 고마움이고 우리는 하나하나 혁신해야 한다. 알면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나가야 한다. 회원 상생이 있으므로 세계 평화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도 근본도 평화다. 도인이건 아니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존경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평화로워진다. 항상 남을 존경하라. 그곳에서 우리의 화목, 화평으로 가는 길이 있다. 방면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앞으로 도장에 출근한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도장 보러 간다고 하면 된다. 토론회도 수이라고 명칭을 바꿔라. 수는 따를 수, 쫓을 수 자로 하고 의는 회의, 의논, 뜻의 자로 하면 된다. 즉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다. 수의에는 토론회가 있고 주의할 사항들을 전하는 것이다. 출근이란 말은 어색하다. 포천도장의 대기소도 탈의소라 써놨더라. 탈의실은 목욕을 하는 데서 옷을 완전히 벗는 곳을 말한다. 포덕은 미성년자, 특히 여자애들 시키지 마라. 어디 나가서 소식이 없어 봐요. 부모가 애타지. 내 마음도 그렇게 부모 마음이 되어봐요. 순감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은 나갔다 오면 정신이 헛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암 환자는 2번씩 보도록 했다. 가령 폐간이 없어졌다 해도 살아나온다. 폐가 완전히 절단났다 해도 다시 살린다. 처음에는 한 사람 보는데 순감 3, 4명이 봤다. 다음에는 둘이서 1시간을 봤다. 다음에는 한 사람이 30분. 지금은 한 사람에 10분 걸린다. 도전님께서는 1992년 9월 훈시를 통해 수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행동과 처신, 그리고 서로 간의 존경과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도인은 단순히 포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도를 올바르게 따르고 자신의 생활 전체를 수도로 살아내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이 곧 수도이고 수도가 곧 생활이기에 도인의 일상 하나하나가 곧 도통을 향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셨습니다. 특히 상하 임원 간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예의를 잃지 말 것을 강조하시며 도문 안에서는 상제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형식적인 계급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수도적 인격이며 선교감이나 순감 같은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도인을 가볍게 대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것은 도통의 길을 막는 장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인의 자격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통은 특별한 누군가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고 깨끗이 닦은 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도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도인의 자격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되며 도인의 본질은 수도로 다듬어진 마음과 인격에서 나온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도인 간의 척, 즉 서로에 대한 원망과 감정이 도통의 가장 큰 장애가 됨을 경고하시며 수도란 서로 고맙게 여기고 도와주는 회원 상생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인 각자가 상제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예의와 덕으로 조화롭게 지내는 삶이 곧 도통의 길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도전님은 수도의 어려움과 과정의 깊이를 말씀하시며 진정한 도통은 유리알처럼 맑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하루 30분에서 1시간 반만이라도 집중하여 수련하면 누구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공부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닦느냐에 달려 있으며 수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도인의 자세로서 늘 서로를 귀히 여기고 겸손과 존경, 배려의 도를 실천할 것을 도전님께서는 이 훈시를 통해 강하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1993년 1월 28일 도전님께서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의 잘잘못을 반성하고 새해에는 올바른 계획 아래 새롭게 정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한 달력의 교체가 아니라 마음과 자세까지 새롭게 바꾸는 진정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혁신이란 기존의 틀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핵심은 수도인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이날 훈시에서는 수도인의 삶을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도장의 정결함과 신성함을 지키는 것. 둘째, 도인의 수도 자세. 그리고 셋째, 상제님 진리의 핵심인 해원상생 실천입니다. 도장은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기에 눈에 보이는 청결은 물론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까지 정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청소나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도장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수도이어야 하며 이는 모든 도인들이 매 순간 의식하고 실천해야 할 기본 자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도전님은 특히 수도인의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있게 언급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리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도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도란 복잡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잘못을 인정하며 고쳐나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반성은 단순한 자기 비판이 아니라 성장과 진보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의 언행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정성으로 닦아갈 때 비로소 도통의 기운도 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훈시의 핵심 중 하나는 교화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도인을 지도하는 데 있어 위압이나 억압은 절대 금물이며 말과 이해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교화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지도한다고 해서 권위로 누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오히려 척을 쌓는 행위가 되며 이것은 도통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상처가 되듯 도인 간에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으로 이끌어야 진정한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는 해원상생의 진리와 평화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도문 안에서 갈등이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곧 척이 되어 도통을 막고 신명의 응답을 멀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해원이 없는 상생은 불가능하고 상생 없는 해원도 불가능하므로 서로 간의 감정을 해소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대순진리회의 근본 정신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결은 화목에서 나오고 화목은 감정 없이 서로를 귀히 여기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도는 단순히 마음의 수양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도인은 사회 속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실제로 삶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태도와 행위를 통해 대순진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존경하는 사람만이 인망과 신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신명의 응답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며 이 모든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도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우셨습니다. 1992년 9월 도전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 그 자체를 수도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생활이 곧 수도요. 수도가 곧 생활이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단순히 시간 정해놓고 기도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상 전반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바르게 다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출퇴근길, 가족과의 대화, 봉사와 직무의 수행 등 모든 일과가 곧 수도의 장이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모든 도인을 상제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언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인 간의 하대, 반말, 욕설, 폭력 등의 행위를 매우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나이, 직위, 입도, 시기 등을 이유로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누구든 상제님의 귀한 자식이요. 도통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존댓말을 기본으로 하고 칭찬과 격려, 감사의 표현을 자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화를 내는 자보다 화를 낸 자가 더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며 감정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찌검까지 가는 행위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기보다 한 박자 쉬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용히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자제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수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넷째, 자신의 말과 행동을 수시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인의 자격이란 수도의 양보다 마음의 밝음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과연 밝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도통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수도하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실수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기, 명상, 고요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실천이 도움됩니다. 다섯째, 해원상생의 원리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전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해원상생은 단순히 진리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도인 간의 오해, 직장 동료 간의 불화 등을 참회와 감사, 이해의 말과 행동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도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며 상생의 태도로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통을 여는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993년 1월 28일 도전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상생활에서 정결함과 신성함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기입니다.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도장의 신성함은 단순히 장소에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도인이 드나드는 모든 곳이 곧 수도의 장이 되어야 하며 도인은 늘 신명히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가짐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의 주변과 내면을 정돈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도장이나 가정, 직장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항상 청결히 하며 사용하는 말과 표정, 태도에서도 밝고 단정한 기운이 흐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반성과 고침의 수도를 꾸준히 실천하기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곧 수도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도인은 하루를 마치며 반드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말한 말 중 누군가를 상하게 한 것은 없는지, 감정적으로 대응한 일은 없는지,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나아가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짐하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도인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셋째, 교화는 존경과 이해로 실천하기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지도자라면 결코 위압적으로 하지 말고 이해와 존중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임원이든 선배 도인이든 말로써 잘 이해시키는 것이 참된 교화입니다. 어떤 도인과 소통할 때도 이 사람이 신명 앞에서 도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도를 전할 때는 강요가 아닌 설득, 명령이 아닌 공감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존댓말을 쓰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회원상생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감사 훈련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회원상생의 근본은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등이나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깨달았다. 그 사건 덕분에 내가 성장했다는 식의 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한테 받은 말이나 행동 중 기분 나빴던 순간조차도 수도의 계기로 삼아 그 속에 담긴 뜻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직접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자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같은 말이 회원상생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단결과 화목을 위한 언행 실천하기입니다. 도전님은 대순진리회 전체는 단결되어 있지만 도인 개인들의 화목과 단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먼저 화목을 이루는 언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모임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 다른 방면 도인과도 형제처럼 대하며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함께 수도한다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방면 직책, 나이 성별을 넘어 모든 도인을 귀히 여기며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단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신명의 응답이 오는 길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도통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유리알처럼 맑은 마음, 회원상생의 실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겸손. 이 모든 것이 도통의 자격을 갖추는 길임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직책이 아닌 실제 삶에서 남을 귀히 여기고 감정을 넘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도인의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 훈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실천하며 상제님 도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